네, 국내 증시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데요. 어떤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투자 알고리즘 중심 키워드를요. 증시 과열돼 쉬어가기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증시가 과열됐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이라기보다는 더 가기 위해서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증시가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횡보장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과열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 더 갈 수 있다? 지금 뭐 일부 사실 섹터가 좀 오버슈팅이 나온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을 좀 대표하는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녀석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긴 어떤 잠에서 깨어난 뭐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과열이다기보다는요 지금은 좀 숨을 고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3,000원을 목전에 두고 뒤로 이제 물러서는 경우들이 몇 번 나오는데. 네. 아직은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뭐 시장 좋아서 이제 기분은 괜찮은데, 야, 우리가 아직 지금 3,000 지금 봐도 돼? 지금 봐도 되는 거야? 아직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3,000 목전에서는 아니, 그래도 아직 3,000은 욕심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열이 아니라는 그런 좀 징후로 봅니다. 오히려 3,000을 뚫고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뭐 추격 매수가 붙는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조금 이제 과열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아직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겸손해요. 그래서 3,000은 아직 우리가 볼 때가 아닌 것 같아. 잠깐 좀 물러나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장중 조정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물론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슈로 뭐 좀 흔들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장 흐름이 지금 장중 조정을 거치는 이런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과열을 이야기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3,000을 넘어서기 위해서 해줘야 될 녀석들이 이제 좀 바닥에서 꿈틀댄다라는 점을 본다면 시장은 선순환의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전 접어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참여자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네요. 6만전자에 대한 전략은 잠시 뒤에 세워보고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네카오의 반란 어디까지 가냐. 와, 이틀 동안 이렇게 네카오가 급등하는 거를 저는 거의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강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요. 오늘은 카카오가 좀 주인공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AR 키워드를 갖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카카오는 조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종목에 올라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기대감들도 뭐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AI 카테고리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틈틈이 이 코너에 나올 때마다 AI 소프트웨어가 왜 주도주가 안 되는지가 의문인 사람 중에 하나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지금 우뚝 서는 모습을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S AI 소프트웨어를 대변하는 초대형주들이 최근에 번갈아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촉매가 된 이슈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AI 수석의 그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그 이름도 이제 영화배우 하정우 씨랑 똑같아서 회자가 되기는 했는데, 자,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AI라고 한 다음에 뭘 떠올렸죠? 엔비디아, HBM3, 맨날 이쪽에서만 놀았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뭐 등한시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AI 수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의 누구다,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출신의 누구다, 이게 앉았다라면 계속 주도권이 하드웨어로 가 있었겠죠. 그런데 AI 수석의 이제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의 이 수장이 앉았다라는 것이 시장에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큰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AI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좀 촉매를 그 이슈가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붙는 게 뭐냐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막 생겨요. 막 소버린 AI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언제 들어봤어요? 갑자기 또 누가 이제 그런 또 이제 워딩을 만들어내서 또 이쪽에서 열심히 해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자국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제 AI에서 우리가 뭐 챗 GPT에 열광을 하고 뭐 제미나이에 열광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성형 AI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그 해당 국가의 고유의 언어, 문화, 정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국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한국형 AI에 대한 육성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조 원을 뭐 투입한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은 이제 곁다리 테마에 그치던 녀석들이 네.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 우뚝 선. 그래서 저로서도 매우 좀 상징적인 날이라고 보고 있고 기분이 좋은 그런 어떤 좀 이슈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상징적이다. AI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그 뉴욕 증시나 엔비디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AI 소프트웨어였다는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렇게 잘 가는데 조금 더 상승 동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있어요. 더 갈 수 있다? 예, 저는 물론 네이버가 너무 단계 급등해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의 초대형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 SES가 최근에 이제 동반해서 급등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좀 주도주로서의 좀 부각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온도차는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쪽에서는 여전히 좀 테마적인 그런 어떤 시세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시세 연속성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쪽은 물론 이제 급등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뭐 삼성, SDS, 카카오를 비롯한 또 이를테면 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덱스 종목이기도 하면서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추세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약간 이슈와 뭐 이렇게 테마 이런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렁임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죠. 뭐 좀 테마군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뭐 이를테면 뭐 코솔마라고 하죠.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류의 종목들은 딱히 뭐 실적 가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러티브가 원체 강하게 붙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그러니까 테마군에서는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종목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뭔데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주얼, 한글과 컴퓨터, 삼성, SDS, 뭐 엠노 이런 류의 종목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틈틈이 AI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릴 때 주도주 부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해서 네이버와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일전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쪽 인덱스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쪽이 유효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 탄력이 좋은 쪽보다는 인덱스 성격으로 그러니까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네이버에 유독 그렇게 박하게 되었는지 이해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뭐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뭐 라인 불확실성이 있다, 뭐 스마트 스토어가 뭐 쿠팡이 밀린다 하면서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네이버를 그렇게 눌러놨는데 이제 이 AI 소속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딱 하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들어와야죠. 인덱스란 그런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사들이 뭐 진짜 단기간에 막 2배씩 급등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 시장의 큰 물줄기가 이제는 더 이상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낭중지추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가 선봉에 나섰고 삼성, SDS, 카카오 같은 초대형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방향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중소형 테마주들은 결국에 이제 이슈나 개인 수급에 따른 어떤 테마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걸 본다면 역시 인덱스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네카오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이버요. 아우, 이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네이버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상승 룸은 어디까지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더 네. 올라갈긴 해요. 근데 너무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쪽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흐름 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삼전 닉스입니다. 쉬어갈 때 사야 하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담았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6만 원의 선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하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담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국인을 믿고 그냥 삼성전자 6만 원 아래에서 좀 사야 되나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6만 원 넘으면 사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래에서 좀 쌀 때 더 방향성은 불확실하지만 좀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6만 원 돌파는 저는 시간 문제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겸손한 이유 중에 하나. 지금 3천을 꼭 봐야 될까? 우리가 봐야 될 자격이 있어? 아마 그 어떤 저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아래에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코스피 3천을 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쪽의 심리적인 전환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천을 돌파해서 3천을 안착시키는 가장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전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론 6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 확인하고 산다. 이것도 괜찮죠. 하지만 중요한 건 6만 원 돌파는 이제 수급도 굉장히 최근에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H밴 가지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지금 본업이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은 그만큼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실적 가시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6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첨언을 해드리자면, 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에 이제 소버린 AI, 자국형 AI. 이것은 결국에 이제 디바이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 결국에 한국형 AI를 직접적으로 구현해내야 된다라는 것은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레거시의 수요 증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는 뭐 걱정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글쎄요. 그동안에는 좀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일단은 트리거가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탄력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뭔가 트리거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삼성전자가 과연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폭발적인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지수 인덱스 성격으로 올라온 건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보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그만 보겠다라는 사인일까요? 매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3천 위를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인덱스 성격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역할을 SK 하이닉스가 해주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시장의 인덱스 플레이의 대표주를 SK 하이닉스로 좌표를 찍을 그럴 필요성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물론 밸류에이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갑론을박을 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관적인 부분들로 가격을 비교한다면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가격 부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세나 수급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수급에 어떤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벌어졌던 가격 괴리,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되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
SK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약세를 암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되게 파워 있게 말씀 주셨네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는 고점 찍고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함께 지켜보시죠. 초보장단이 강하거든요. 자, 지금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한미반도체 1등, 네. 이수 페타시스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기관도 한미반도체 담고요. 되게 특이한 점은 외국인 기관 다 한화 비전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HBM 장비 쪽으로 지금 뭐 이슈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뉴스는 저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좀 반란이 일어난다면 이게 확 노출도가 커지면서 장비단 다시 한번 집중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인 안 된 어떠한 좀 이슈가 좀 돌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소부장단이 그렇게 군집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르는 건 오르고 뭐 내리는 건 내리는 상황이고, 물론 뭐 반도체가 원체 동네가 넓어가지고요. 또 볕이 드는 동이 있고 또 그늘이 지는 동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 쪽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소부장 쪽에서 물론 이제 특징적인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아니면 뭐 SKC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레거시의 강세는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그 AI 수석이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삼성전자를 제가 해설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결국 이제 HBM 쪽도 결국엔 AI의 주도권이 하드웨어 HBM 쪽에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HBM의 군집성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이닉스에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소부장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군집성을 이제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시점은 바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돌파해서 6만 1,000원, 6만 2,000원으로 가는 그런 국면에서는요. 반도체 소부장의 군집성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모르긴 몰라도 레거시의 탄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한미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HBM 쪽에서 어떤 이슈가 또 소부장 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개별 이슈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라는 코끼리가 움직이는 쪽에서는 역시 저는 뭐 레거시 쪽에 계속 무게를 두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 돌파하고 안착하면 조금 더 소부장단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은 저희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소비주거든요. 한한령 해제에서 다음 주도주 모색해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뭐 소비, 내수 이런 쪽으로 저희가 6월달 초반에 말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여행주, 카지노주. 지금 카지노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고 지배구조도 좋다. 주키기엘 쪽에서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 롯데 관광개발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비주단은 오늘 단발성 상승일까요? 아니면 조금 하반기에 주도권 잡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개별 섹터로 이슈를 체크하게 되면 그것이 막 가깝게 막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요? 오늘 다루는 섹터들의 대체적인 특징들이 뭐냐면은 결국엔 그동안 소외됐던 애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뭐냐면은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 아무거나 대충 사면은 소외되지는 않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소비주 섹터도 지금 제목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일단 G7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오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치 불확실성으로 외교 채널이 좀 단절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제 외교 채널이 이제 복원됐다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소통이 안 돼 있던 중국과의 외교 채널도 조만간 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전국민 지원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금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주가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를테면 뭐 여행주 난리 났어요. 막 급등하고 뭐 지원금 받으려면 여행 갈라는지
그리고 카지노죠. 한한영예대기 대감의 대표적인 또 상징적인 섹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또 급등한 걸 또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쪽을 하나 정도 꼭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네, 네. 소비주 중에서 지금 항공주가 가격 메리트 상당히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원화도 강세 기조로 좀 돌아선 상황에서 아직은 이게 가격에 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가 갔는데 항공주가 안 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카지노나 여행 관련주가 급등한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셔서 소외감, 포모를 느끼신다면 항공주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뭐 즉석에서 종목 하나 좀 골라드리자면 진에어 정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진에어 말씀 주셨는데요. 그 화장품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내수도 포함되고 소비, 해외 수출도 포함돼서 예. 네, 긍정적이신가요? 또 화장품주는 소비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달바글로벌의 상장 이후에 화장품 섹터를 휘감았던 그런 내러티브가 뭐였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였죠. 왜냐하면 달바글로벌이 원체 저평가로 상장하다 보니까는 야 달바글로벌이 PER이 이거밖에 안 돼. 야 APR도 이만큼 받아야 돼. 파마리서치도 이만큼 받아야지. 아이 실리콘투도 받아야 되고 아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붙여줘야지.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견조했던 미국향 수출 모멘텀에 최근에 유럽향 모멘텀까지도 곁들여져 있는 맞아요. 상황. 그리고 앞서 소비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민 지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 심리의 진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화장품주는 추세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화장품주도 이제 개별 종목군의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APR이나 달바글로벌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힌트도 얻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